감성의 리더십 또는 공명 리더십, 엘리트 성과를 지배하는 감성의 과학, 지능, IQ를 넘어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성공의 공식은 조직의 문턱까지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문턱의 조건은 뭘까요? 지능과 인지적 기술적 능력은 합격과 입사를 결정짓는 기본 요건이지요. 하지만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기여하는 비중은 결국 단 10 내지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문턱 너머의 결정타는 일단 조직에 진입한 후에 리더로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나머지 8, 90%의 요인은 바로 감성, 지능, EQ라는 사실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글로벌 리더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니엘 골먼의 188개 글로벌 기업 간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성과 달성을 위한 필수 요인이지만 상위 리더로 갈수록 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변별력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즉, 인지적 기술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인이기는 하지만 상위 리더로 갈수록 성과 차이를 설명하는 변별력은 급격히 하락한다는 거지요. 반면에 감성, 지능, 에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있죠. 모든 업무 영역에서 다른 능력보다 성과 기여도가 약 2배 이상 감성,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와 평범한 리더 간의 성과 차이의 90% 이상이 감성, 지능으로 설명되는 거지요. 리더십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과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착각은 뭐냐? 첫 번째 착각은 똑똑하고 이성적인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리더에게 감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고요. 착각 세 번째는 위대한 리더는 강인해서 지속적인 압박과 희생을 무조건 견뎌낸다는 거지요. 과학적인 진실은 뭘까요? 진실 첫째는 지적 기술적인 능력은 기본일 뿐 훌륭한 리더를 만드는 것은 감성적 사회적 지능이라는 겁니다. 진실 두 번째는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지요. 리더는 구성원의 분위기를 결정짓고 공명을 만들어내는 감정의 기준점인 겁니다. 진실 세 번째는 최고의 리더는 맹목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복 훈련을 통해 압박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리더의 감정은 사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전염병이지요. 대뇌변계의 열린 고리이지요. 인간의 감성 중추는 이부 사람들과의 상호 연결되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전염입니다. 리더의 감정 상태는 구성원들의 심박수와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감성의 기준점입니다.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리더의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리더는 조직 전체에 감성의 주파수를 설정하는 절대적인 존재이지요. 감성 지능의 4차원 아키텍처입니다. 자기와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인식은 자신 내 감정과 한계를 정확히 평가해서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타인 사이와 인식은 사회적 인식이라 해서 타인의 감정에 주파수를 맞추고 공감하며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와 관리 행동은 자기 관리라고 칭하고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자제력을 발휘하는 능력이지요. 타인 사이와 관리 행동을 연결하면 관계 관리입니다. 즉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있죠.
이것은 바로 설득력 있는 소통, 갈등 관리, 그리고 팀워크의 연대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은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이지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감정적으로 중요한 자극이지요. 무의식적 반응은 본능적인 감정의 파도이고요. 자기 인식은 감정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자각하는 겁니다. 분리 및 통제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결정적 순간이고요. 적합한 행동 선택은 목표 지향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리더십을 파괴하는 침묵의 암살자가 바로 권력 스트레스입니다. 권력 스트레스, 파워 스트레스라 함은 막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매일 자제력을 유지하며 권력 행사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견뎌야 하는 리더 고유의 만성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희생 신드롬입니다.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리더가 적절한 회복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리더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어 비효과적인 리더로 전락하는 경우지요. 이로 인해서 발생한 리더의 부정적 감정은 조직 전체로 빠르게 전염되어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트 리더의 두 가지 궤도를 보면 희생과 회복의 무한 루프입니다. 의도적 회복이라는 게 있고 희생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신체적, 정신적 회복 훈련을 하게 되면 공명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지속 가능한 효과적인 리더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 훈련을 하게 되면 권력 스트레스가 이어질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번아웃 되어서 비효과적인 리더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직의 위험 및 위기가 초래하는 거지요. 그래서 후자 얘기한 것이 바로 희생 신드롬이 드는 것이고 전자 얘기한 것이 의도적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공명 리더십을 복원하는 세 가지 회복의 기둥이 있죠. 첫째는 마인드풀네스입니다. 즉 마음 챙김이죠. 자신을 전체적 관점에서 개방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바디, 몸, 마인드, 정신, 마음, 하트, 영, 스피릿, 이것이 경험하는 내면에 주목해서 최선의 자기 모습을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희망, 호프는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닌 현실의 뿌리를 두고 합리적 의심을 동반한 낙관으로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며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컴패션은 타인과의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에게 진실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이타적 실천을 말합니다. 의도적 변화는 바로 공명 리더로의 진화 과정입니다. 간극의 발견, 즉 나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거리를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아젠다를 수립해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행동과 감정 조율 방식을 의도적으로 실험하고 반복 연습해서 뇌의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인 자아, 리얼 셀프와 공명 리더십, 리손턴트 리더십, 이상적인 자아, 아이디얼 셀프, 이것이 학습 아젠다와 실험과 연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공명 생태계입니다. 리소넌트 에코시스템, 즉 궁극의 리더십이죠. 단계 1은 조율입니다. 튜닝 인하는 거죠. 리더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해서 구성원의 감정에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폭입니다.
공감과 감정적 조율을 통해서 긍정적 에너지를 조직 전체로 퍼뜨리고 증폭시키는 거지요. 단계 3은 순환적 강화입니다. 리더가 만드는 공명의 분위기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성장이 다시 리더에게 영감을 주는 강력한 선순환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